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S&P 500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보는 걸로 해보자. 자, 우선 지난 3주간 상승이 꽤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3주 연속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이 강하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그 근거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3주 연속 증가하면서, 그래서 이 상승에는 꽤 힘이 실려 있다고 이제 보는 만큼, 그래서 통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봉 기준으로만 보면 이번 주봉,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로 또 시작하죠. 그래서 이번 주봉에서 또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높게 두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추가 상승,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번 주봉에 한해서입니다. 이번 주봉에 한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봉에 한해서 3주 연속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번 주봉에서는 똑같이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것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더 올라가서 마감을 하는 거랑, 다른 한 가지는 올라갔지만은 윗골이 달면서 직전 종가보다 아래에서 마감하는, 그러니까 음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총 두 가지로 또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직전 종가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봉에서 또 한번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을 때, 그때의 거래량이 또 한번 증가를 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그 다음 주봉에서는 또 한번 상승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줄었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음봉으로 마감했다, 아니면 어쨌든 직전 종가보다는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 자, 그러면은 주봉 기준에서 눌림을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볼 거는 이 주봉, 자, 주봉 기준에서는 분명히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일봉하고 주봉하고 모습이 달라요. 주봉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봉은 내려가는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스토캐스틱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고, 그리고 제가 이제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지표별로 이제 체크하는 지점이 있는데, 우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2일에 처음으로 이제 최초로 100값으로 마감을 하고, 그러고부터 계속 11번 연속으로 100값으로 마감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값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한번 해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음봉이 나왔죠. 이게 나오면서 해소를 한번 해줬지만은 99일선을 결국 못 뚫고 유지가 되면서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그 100값을 해소를 해줬고,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냥 연속으로 계속 100값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걸로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보통 한 번 이렇게 마감하고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100값을 해소를 해주면 오히려 추가 상승에 대해서 그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계속 올렸기 때문에 최초 이 100값 있죠. 이 100값 또는 21선까지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자,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21선까지 또는 현 시점 기준 최초 100값을 나타냈던 이 지점까지 6% 또는 8% 넘는 하락을 한순간에 한 번에 그냥 쭉 빼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스토캐스틱만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난 목요일부터는 RSI도 70값을 초과를 했어요.
저는 그 지표를 볼 때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제 70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과매수 구간에 이제 돌입했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눌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눌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거는 신고점을 이제 갱신을 했죠. 신고점을 갱신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직전 신고점 부근까지 또 눌림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제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총 세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신고점, 그리고 두 번째는 RSI, 세 번째는 스토캐스틱인데 이 스토캐스틱에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이죠. 어쨌든 3주 연속 계속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항상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뭐라도 좀 담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 분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11선까지 기다리거나 21선까지 기다리거나, 이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했다가 그때 막상 눌림이 딱 왔을 때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좀 모험을 즐기고 약간 공격적인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은 11선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나는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21선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지켜보는 것을 보고 이제 신규 매수를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근데 대체 이 스토키스틱이 뭐길래 그렇게 비중을 높게 둬서 그런 눌림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갑자기 한순간에 현 시점 기준 6%나 8%까지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대체 뭐길래? 자, 이제 이게 좀 궁금하실 건데, 우선 이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작년 10월 10일 비트코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차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좀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그나마 제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날 10월 10일 캔들이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그냥 갑자기 17% 가까이 하락을 했던 때였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뭐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많지만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 비트코인이라서 이제 17% 가까이 하락을 했던 거지. 그 알트코인, 대체로 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알트코인도 이제 많이 건드리죠. 그래서 지금 기억에 남는 코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앵커라고 있거든요. 앵커에 보면은 똑같이 10월 10일인데 진짜 한순간에, 자, 보이시죠? 99.93%까지 내려갔다가 이 아래 꼬리를 이렇게 길게 남긴 겁니다. 근데 이런 알트코인들이 그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비정상적인 그런 흐름이 나왔던 그런 때였는데, 자, 이거를 왜 스토캐스틱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자, 보시면은 이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10월 3일부터 스토캐스틱이 이제 100값 최초로 이제 생겨났고, 이 파란색 값을 주목하시면 돼요. 처음 100값을 만들고 하나, 둘, 셋, 네 번 연속 100값으로 이제 마감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한창 그 비트코인 관점 이런 거 좀 올렸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때 아마 그 10월 7일이었나 8일이나 해가 이때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연속 4번으로 100값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쏟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관점을 올린 게 있고, 그때 보면은 역시나 아까 보여드린 대로 처음으로 이제 100값을 만든 이 지점 3%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21선까지, 21선이면은 여기 기준 해가지고 한 6% 정도 하락을 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때 때마침 또 신고점을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점 달성한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S&P 500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이때도 RSI 70을 초과했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도 어쨌든 연속으로 마감. 모든 조건이 지금 S&P 500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래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한다고는 뭐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뭐였냐면은 최초 백값을 만든 이 지점까지 또는 21선까지는 한 번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어쨌든 신고점을 갱신했으니까 지금은 비중을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러고 10월 10일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백값이 연속으로 마감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한 번에 쏟아내는, 어떤 식으로 쏟아낼지 몰라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비중을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이제 뭔가 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때도 똑같아요. 신고점 계속 쭉 달성하면서 올라가니까 와, 이거 지금 비트코인 이대로 진짜, 이때 또 하필 그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 뭐 톰리라든가 뭐 아서 헤이즈라든가 약간 그런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 뭐 15만 달러, 뭐 20만 달러까지 간다, 뭐 계속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역시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10월 10일 그러고 보란 듯이 이 신고점에 들어갔으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20% 손실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부터 지금 계속 지금 떨어져 가지고 10만 선도 깨고 지금 이런 모습인 건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 핵심은 그겁니다. 스토캐스틱이 연속으로 마감, 이렇게 백값으로 마감할 때는 조금 긴장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긴장을 합니다.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다시 S&P 500으로 돌아오면은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죠. 비트는 4번이었는데 S&P 500은 11번째. 근데 이 한 번 해소한 거를 물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 하면은 보시면은 3번 연속, 어쨌든 3번 연속 중입니다. 근데 주식판은 S&P 500만 있는 게 아니죠. 나스닥.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4월 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8번 연속 백값으로 마감을 했고, RSI도 70 초과를 했고, 마찬가지로 또 신고점 달성했고, 지난 그 비트코인의 그런 흐름처럼 모든 조건이 지금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신규 매수를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물론 뭐 그 지난 금요일 영상 올려드린 코스피 그 영상처럼 돈만 잘 벌면 돼요. 투자는 그냥 돈만 잘 벌면 그만입니다. 해서 나는 일단 다 모르겠고 그냥 들어갈래. 자, 그런 분들이라면은 100번 양보해서 비중,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들어가는 비중이 있다면은 거기에 반의 반, 만약에 비중 10%를 들어간다, 종목당 10%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반의 반인 2.5%만 일단 담아두고, 혹시 모를 그렇게 한 번에 쏟아내는 그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서 이제 리스크 헤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자리는 꼭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3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전쟁 이슈에 대한 그 해소에 대한 그 기대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연결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 이슈는 어쨌든 차트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명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용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자꾸 눈여겨보고 계속 주목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만들어진 흐름에 대해서 그 맞춰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한테는 이제 크게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런 이슈를 보는 게. 단지 어쨌든 3주 연속으로 꾸준히 올렸는데 주봉하고 일봉하고 너무나 흐름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러면은 접목을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주봉 일단은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일봉은 내려가니까 일봉에서 이 눌림 11선 또는 21선까지 눌리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승 흐름을 생각한다면은 주봉 역시도 이번 시작에 대해서는 조금 하락을 보일지라도 아마 이제 5일을 다 이번 주를 다 소모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주봉 기준에 대한 그런 추세, 그러니까 21선을 깨지만 않으면은 이것만 깨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일봉 딱 눌리는 것만 보고 다시 주봉 기준으로 해서 상승 흐름을 보는 것도 이제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다리는 두 지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11선과 21선 해놓고 이 지점을 주봉에서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1선 이 위에 있는 게 일봉 기준 11선이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눌림을 바라봐도 21선을 깨지 않죠. 그러면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21선인데 일단 지금 주봉에서 봤을 때 이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 있죠. 여기가 지금 순서가 좀 섞여 있어요. 보통은 상승 추세일 때는 11선, 21선, 34일선 이런 식으로 99일선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최종 마지노선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번외고요. 그래서 지금 11선이 제일 아래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딱 기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딱 맞닥뜨려질 겁니다. 얘가 이제 주봉 기준으로 좀 눌림을 줄 때 이 11선만 그러니까 21선만 안 깨도 11선은 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선이 21선 위로만 올라와 줘도 다시 11선, 21선, 34일선 이렇게 순서가 다시 정배열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기회를 잡는 것도 괜찮은 이제 그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21선 기다리는 것도 조금 좋기는 하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21선은 조금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21선보다는 그러니까 21선을 기다릴 바에는 주봉 기준 11선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신규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 것도 이제 괜찮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셨다가 딱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냥 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S&P 500 11선, 21선 요거 두 개만 기다린다. 근데 그것도 만약에 다 귀찮잖아요. 그러면 99일선 이거 하나만 그냥 기억을 하시고 나는 이 99일선까지만 내려온 거를 보고 여기 내려와서 지켜준 거를 보면은 여기서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 딱 그렇게 이거 하나만 또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해서 오늘 이렇게 S&P 500에 대한 것도 이제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또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